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불건전한 지배 구조로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뭐 재벌 집단의 폐쇄성 이렇게 써 있는데 꼭 재벌 집단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소수의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소유와 경영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실제 자기가 가진 지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이제 그 경영에 대한 지위를 세습을 통해서 승계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 자, 이런 것들을 그럼 감시해야 될 이사회, 이사회가 가장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또 큰 문제죠. 그래서 이사회 이제 선임, 해임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 경영자의 권한이 막강하더라. 지배주주의 권한,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지배주주의 권한이 막강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고 견제나 감시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들을 그런 내부이사들이 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회이사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사회이사들도 좀 의문이더라.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뭐 방패막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의 권리도 많이 이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소송과 관련 제도들을 우리도 이제 많은 경우 상법 개정들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그 알 권리 이런 것들이 꽤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가 규모 이상의 뭐 투자, 외부 차입, 뭐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많은 부분이 이제 이사회 승인만으로 결정될 수 있더라. 그리고 주주총회가 사실 이제 기업의 그 주주들이 거의 유일하게 좀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경우 이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평균 뭐 주총 시간이 뭐 30분.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를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재무제표를 언제까지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업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뭐 90일 이내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주주총회도 또 개최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마지막 3월 셋째 주 금요일 요때 죄다 그 수많은 회사들이 몰아서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사고 LG전자도 사고 현대자동차 주식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한 날에 다 같이 그냥 주주총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제 뭐 슈퍼 주총데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주총회를 많이 하는 날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한 날 한시에 동시에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건전한 지배 구조는 뭐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공고를 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책무성, 뭐 독립성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 구조가 투명해야 된다. 한국의 경우 이제 순환 출자 같은 경우 이제 불투명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전한 지배 구조라고 볼 수 없겠다. 그다음에 뭐 이사회가 적절히 있어야 되겠고요. 뭐 소유주가 중립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자기 좋을 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성과 관련해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 독립된 사회이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주식들도 어떤 한 명의 그 대규모 주주가 가지고 있으면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겠느냐, 좀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많은 뭐 논란도 있지만은 뭐 많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뭐 유럽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가 투명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사회의 시기나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상 까보면은 뭐 무슨 내용인지 두리뭉실한 것이 많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해주는 것이 주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자,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공평성, 같은 지분율을 갖추면 같은 지배력을 유지해야 된다.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그 소유 지분율에 따라서 권한도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겠더라.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해야 된다. 그래야 건전하다. 이런 거죠. 자, 건전한 지배구조. 하고 싶은 말은 지배구조의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수상이 있고 의원 내각제, 뭐 대통령제도 한국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는 또 차이가 있죠. 대통령을 뽑는 방법도 다르고 미국은 또 상원 하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전제군주제, 뭐 입헌군주제 수많은 다양한 정치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은 어떤 뭐 정확하게 이것이 반드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 산업, 기업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뭐 법적 환경은 얼마나 다른가, 회계제도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뭐 규제기관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큰 문제는 권한과 책임, 그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감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겠더라.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자, 오늘날에 이제 그 선진 관행이라고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미국식인데 많은 경우에 뭐 신문 기사나 뭐 기고문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인용하긴 하죠. 그래서 사회이사를 많이 임명을 해야 되겠더라. 그랬을 때 이제 인디펜던트, 그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말하는데 독립성에 대한 그 정의는 점점 더 이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EO와 이사회 의장이 미국에서 과거에는 그 한 명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분리를 하는 것이 이제 더 나은 거 아니냐. CEO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전히 CEO와 이사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사회이사들 가운데 한 명이 사회이사 리더로 임명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선임을 하고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CEO가 아닌 사회이사들이 해야 CEO의 입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두는데 이들 위원회는 사회이사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 회사의 관리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사회이사들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둬야 될 핵심적인 새 위원회가 감사위원회, 뭐 보수위원회, 기업 지배구조, 즉 이사 선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의 규모는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가능한 한 작은 것이 뭐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절히 알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이제 주주들의 그 이익과 일치하도록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러면 말처럼 쉬운 거냐? 이 모순이 있어요. 이제 이 사회 이사들은 이제 사회이사여야 된다.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립적이란 말은 그만큼 그 회사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과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사회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면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 정보를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경영자한테 더 의지하게 돼서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EO들이 다른 회사의 그 사회이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글 CEO, 옛날 CEO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애플의 사회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하고 뭐 에릭 슈미트가 둘이서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것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들은 이제 이사들이 주주들과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야 주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주들 주식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면 이사들도 보수가 올라가게 설계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회이사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이사들이 뭐냐 정말 회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진은 경영진의 활동과 실적을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경영진이 잘못하면 이제 경영진이 이제 뭐 혼내고 그죠 실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질책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은 결정을 했어요. 이사들이 자기들도 그 결정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EO가 그러면 야 뭐 나 혼자 결정했니? 니네들로 같이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그죠 자기가 자기 얼굴에 욕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문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좋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회사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다양하게 안다면은 정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상적인 이해밖에 못하겠더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사의 주요 임무는 주주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 주주라는 것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그냥 10분 만에 팔아넘기고 나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씩 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주들이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주주라는 것이 단일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치 창출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무모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은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모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떠들기는 쉽지만 사실은 하는 것은 좀 더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건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투자를 하고 기업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 기업이란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고 뭐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 기업의 핵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감독하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정답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상황과 시기, 그 다음에 뭐 CEO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 이사의 힘이 세야 될 때도 있고 경영자가 좀 힘을 가져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 큰 거는 따지고 보면 잡스가 자기 맘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회 말 듣지도 않고 야 니네들이 뭘 알아 시장 조사 왜 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식으로. 그죠? 아마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지만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기존 주주들한테.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주가가 무지무지 올랐던 거지. 예전에 이제 그 배당을 거의 안 주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수익을 일부러 잘 안 내고 계속 그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수익 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모조리 다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업을 무지무지 키워나갔어요. 그때 이런 것들, 그죠? 이사회의 눈치를 보고 주주의 눈치를 봤으면 못했을 건데, 이제 제프 베조스가 그냥 자기의 뚝심으로 밀고 나간 거죠. 테슬라, 요즘 또 핫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약 일반적인 그냥 CEO라고 했으면은 자기 기술을 적당한 회사한테 이제 팔아 넘기고 그냥 엑시트를 해버렸을 거예요. 그냥 회사 비싼 값에 팔아 넘기고 그 돈으로 뭐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위험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잃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서운가 보다 싶게 막 투자를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소프트뱅크 마찬가지고,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이 적어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창업의 시기에는 그 뛰어난 경영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죠? 뛰어난 창업가. 이럴 때는 이제 기업이 경영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가 뭔가 기업의 성장을 돕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란 것이 다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고 또 시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을 이제 창업해서 성장하는 데까지는 좀 이 사회의 힘보다는 어떤 그 CEO, 경영자,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이제 시스템에 좀 기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다 조직적이고 부패하지 않는 지배구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경제 자체가 이미 그 재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실은 한국 그 경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역동성이 너무 작아요. 역동성. 그 기업들이 새로 나오고 없어지고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이 이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좀 IT 회사 좀 더 생긴 거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물려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경영자를 좀 더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그 지배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